진짜 피부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왔어요. 색소 침착, 특히 여드름 자국 때문에 거울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시죠? 여드름은 겨우 진정됐는데 이번엔 까맣게 자국이 남아서 안 없어져요 하시는 분들, 여드름, 기미, 주근깨까지 같이 올라와서 얼굴이 칙칙해 보여요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확하게 뭐를 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딱 정리되실 거예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 먼저 짚고 갈게요. 이렇게 색소 침착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색소 침착이 보이기 시작하면 딱 두 가지 행동을 하세요. 첫 번째, 갑자기 미백이나 여드름 케어라고 적힌 제품들을 죄다 사서 얼굴에 떡칠을 합니다. 두 번째, SNS에서 본 여드름, 기미, 주근깨 한 방에 없애는 방법 같은 자극적인 문구에 혹해서 내 피부 타입은 생각도 안 하고 따라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색소 침착 관리 제품을 발라도 효과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색소 침착은 단순히 피부가 까매졌다가 아니에요. 어떤 원인으로 생겼는지, 어떤 층에 쌓였는지, 지금 내 피부 컨디션이 어떤지에 따라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거든요. 여드름 염증 후에 남은 색소 침착, 자외선으로 인한 기미, 유전적으로 생긴 주근깨, 호르몬 영향으로 짙어진 잡티들, 이걸 그냥 한 덩어리로 묶어서 미백 크림 하나, 여드름 크림 하나 바르면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색소 침착의 원인을 먼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시간대별로 언제, 왜,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전문적으로, 근데 이해는 쉽게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포인트들, 실수하기 쉬운 것들 딱딱 짚어드릴 거니까요, 본인 루틴이랑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진짜 도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색소 침착이 왜 생기는지부터 제대로 알고 갈게요. 색소 침착 왜 생기는 걸까? 제가 저번에 여드름 영상에서 뭐라고 했죠? 여드름은 결국 염증이다. 이 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방어 반응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멜라닌 생성이에요. 멜라닌은 우리 피부를 자외선 같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만들어지는 색소인데요, 문제는 이 멜라닌이 과하게 그리고 불균형하게 만들어질 때 우리가 보기 싫어하는 바로 색소 침착이 되는 겁니다. 특히 여드름이 났다가 진정된 자리, 붉게 남았다가 그게 갈색이나 회갈색으로 어두워지면서 자국처럼 보이죠? 이게 바로 염증 후 색소 침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색소 침착의 원인은 단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색소 침착을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들을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여드름 염증. 앞서 말한 것처럼 여드름이 깊고 오래가고 자꾸 만지고 짜고 덧나면요, 피부 속 염증이 오래 유지되면서 멜라닌을 계속 자극해요. 그 결과 염증은 가라앉았는데 색소만 껴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자외선. 이건 거의 모든 색소 침착의 공통 원인이라고 봐도 돼요.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멜라닌을 더 많이 만들어내요. 특히 이미 손상되어 있는, 예를 들면 여드름이 지나간 자리나 민감한 부위는 더 쉽게 색소가 붙고 더 진하게 남습니다. 세 번째, 호르몬 변화. 여성분들 특히 공감하실 텐데요, 생리 전후, 피임약, 임신, 출산, 스트레스 등으로 호르몬 변화가 심해질 때 기미나 잡티가 갑자기 짙어지는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이때 색소를 만드는 세포 자체가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자극도 색소 침착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네 번째, 잘못된 스킨케어와 과한 자극인데요, 너무 강한 스크럽, 알코올이 많은 토너, 고농도의 각질 제거제를 매일 사용하는 루틴, 이런 것들이 피부 장벽을 계속 깨트리면 피부는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많이 깊게 색소를 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칙칙해졌다는 느낌을 받으실 때 단순히 태닝된 게 아니라 장벽이 망가지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 유전 플러스 생활 습관이에요. 주근깨처럼 색소 침착이 타고나는 패턴도 있고요, 흡연, 수면 부족, 만성적인 스트레스 같은 것도 피부 노화와 함께 색소 침착을 더 잘 생기고 더 오래 가게 만들어요. 자,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색소 침착은 여드름 때문에 생긴 얼룩 플러스 자외선, 호르몬, 자극, 생활 습관, 이런 게 다 섞여서 생기는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관리도 이렇게 가야 합니다. 색을 그냥 지우는 게 아니라 염증을 줄이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고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하는 방향으로 스킨케어 루틴을 짜야 색소 침착을 효율적으로 없앨 수 있어요. 이제부터 알려드릴 루틴이 바로 그걸 다 반영한 루틴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각 시간대에 필요한 제품 종류와 사용 순서, 이유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아 맞다, 그리고 영상에 피부 관련 질문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피부 관련 질문 댓글 달아주시면서 구독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침 루틴으로는 피부를 깨우고 보호막을 세우는 시간이에요. 아침은요, 손상 최소화, 보호막 세우기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밤새 재생된 피부를 다치게 하지 않고 자외선과 외부 자극에서 최대한 지켜주는 게 핵심이에요. 1단계로는 순한 클렌징.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세안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많이 실수들을 하시더라고요. 밤새 기름 낀 것 같아서 뽀득뽀득하게 씻어야 속이 시원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색소 침착 관리에는 이게 최악의 선택일 수 있어요. 왜냐면 밤사이 피부는 수분과 유분을 조절하면서 자기 나름의 보호막을 만들어 놓거든요. 또
그리고 아주 얇은 채살 같은 재생 피부들도 올라와 있고요. 이 상태에서 강한 세정력의 클렌저로 거품 잔뜩 내서 세게 문질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새로 올라온 연약한 피부가 다시 껴나가면서 계속 미세 손상이 반복돼요. 그럼 우리 몸은 그 손상을 색소로 덮어버리려 하겠죠. 그래서 아침에는 반드시 순한 젤 타입이나 약산성의 부드러운 폼 클렌저를 추천드려요. 제 경험상 아침 클렌징 폼을 강한 폼에서 순한 젤로 바꿨을 때 붉은기랑 잔자극이 정말 눈에 띄게 줄었고요. 그 다음부터 색소 침착이 더 이상 진해지지 않더라고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미온수로 얼굴을 먼저 적신 다음 클렌저를 손에서 충분히 거품내서 손가락 끝으로 살살 미끄러지듯이 문질러 주세요. 특히 여드름이 있었던 부위나 지금 색소 침착이 있는 부분들은 절대 세게 문질러서 비비면 안 돼요. 그냥 손바닥으로 지그시 얹었다 떼는 느낌으로 한 30초에서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분 토너 그리고 진정 에센스예요. 세안 후 1분만 지나도 피부 수분들은 금방 증발하기 시작해요. 건조해진 피부는 민감해지고 민감한 피부는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그 결과 조금만 자외선을 받아도 조금만 열이 올라와도 색소 침착이 더 진해지는 방향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세안 후에는 최대한 빨리 수분을 공급해주는 토너나 진정 에센스를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알코올 성분이 많아서 바르자마자 쿨링되지만 실제로는 더 건조하게 만드는 토너보다는 글리세린, 히알루론산, 판테놀, 알란토인 같은 보습, 진정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는 거예요. 다른 후기들을 보면 토너만 바꿨는데 이 피부 당김이 줄고 붉은기가 완화됐다는 얘기가 정말 많아요. 이게 다 장벽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토너나 보습 에센스 사용법은 색소 침착이 많고 피부가 예민한 상태라면 문질러내기보다는 손으로 여러 번 레이어링하면서 흡수시키는 방법들을 추천드립니다. 3단계는요, 비타민C 세럼이에요. 잠깐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친구가 등장해요. 비타민C는 색소 침착 관리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핵심 성분인데, 왜냐하면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초반부터 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문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우리 피부의 멜라닌은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에서 출발해서 몇 단계 반응을 거치고 결국 색소 입자가 됩니다. 이때 필수로 관여하는 효소가 티로시나제라는 효소예요. 비타민C는 이 티로시나제의 활동을 억제하고 이미 산화된 멜라닌을 환원시키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서 색이 더 진해지지 않도록 막고 이미 진해진 색도 조금씩 옅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 경험상 비타민C 세럼을 아침마다 소량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완전 극적인 변화가 바로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2주, 3주 정도 지나니까 얼굴에 전반적인 칙칙함이 조금씩 거치는 느낌이 들었고 8주 정도 지나면 여드름 자국이 확실히 흐려졌다는 걸 느꼈어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3, 4주 후부터 거울 볼맛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용법은 피부 타입과 농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처음에는 소량, 예를 들어 반 펌프에서 한 펌프 정도를 얼굴에 지그시 눌러주는 느낌으로 흡수시키세요. 비타민C는 공기, 열에 민감하니까 개봉 후에는 뚜껑을 꼭 닫고 가능하면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주세요. 자, 네 번째는 나이아신아마이드인데요,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거죠. 이 친구는 비타민 B3 계열 성분이고 색소 침착 루틴에서 비타민C와 정말 궁합이 좋은 파트너예요. 왜냐면 얘는 멜라닌이 피부 표면으로 올라오는 이동 단계를 막아주고 동시에 피부 장벽도 튼튼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조금 쉽게 풀어서 말해볼게요. 멜라닌이 공장에서 만들어진다고 치면 비타민C는 공장 가동을 줄이는 역할이고,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만들어진 색소를 피부 겉으로 덜 보내게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다가 수분 유지력도 올려주고 지질 합성도 도와줘서 피부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요. 여드름이 자주 나는 피부라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가진 항염 효과 때문에 붉은기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주 이상 꾸준히 쓴들 후기를 보면 피부가 덜 울긋불긋해졌다, 유분과 수분 밸런스가 조금씩 맞춰지고 있는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용법은 에센스 형태라면 토너, 비타민C 그 다음 단계로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얼굴 전체에 펴바르고 색소 침착이 신경 쓰이는 부위는 2번 레이어링 해줘서 한 번 더 발라줘도 괜찮아요. 다만 민감 피부라면 처음에는 비타민C와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동시에 올리기보다는 농도 낮은 제품으로 천천히 적용시키는 게 좋아요. 자, 다섯 번째는 너무너무 중요한 선크림인데요, 아침 루틴에 절대 빠질 수 없는 마지막 단계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선크림 제대로 안 바르면 색소 침착 루틴은 다 허공에 뿌리는 거다. 좀 세게 들릴 수도 있는데 진짜 이 정도로 중요해요. 자외선은 이미 있는 색소 침착을 더 진하게 만들고요, 새로운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는 환경도 계속 만들어줘요. 예를 들면 여드름 자국이 연해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위로 자외선이 계속 쏟아진다면 우리 몸은 이 부위가 자꾸 공격당하네? 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더 두껍게 어둡게 방어하려고 합니다. 선크림의 역할은 이 자외선 방패막을 피부 겉에 펼쳐주는 거예요. 제 경험상 선크림만 진짜 제대로 바르기 시작해도 색소 침착이 더 이상 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선크림 사용법은 SPF 30에서 50, PA+++ 이상 제품을 선택하시고 얼굴 전체 기준으로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골고루 얇게 여러 번 레이어링하는 느낌으로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실내에만 있더라도 통창이 크고 햇빛이 잘 들어온 환경에
있으신 분들은 꼭 선크림 실내에서도 발라주세요. 자, 이제 낮으로 넘어가 볼게요. 점심하고 오후 루틴인데요. 아침에 선크림을 한번 꼼꼼히 발랐다고 해서 하루 종일 완벽하게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땀, 피지, 마찰, 마스크, 손이 닿는 습관들 때문에 차단막이 점점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점심 혹은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한 번은 꼭 자외선 차단을 보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메이크업을 한 날과 안 한 날이 조금 나뉘겠죠? 메이크업 위에 선크림을 어떻게 다시 발라요? 다 밀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메이크업을 안 한 날에는 아침보다 양을 조금 줄여서 얼굴에 살살 두드리듯이 선크림을 다시 얹어주세요. 메이크업을 한 날에는 유분이 많지 않은 선스틱이나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팩트, 쿠션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아무것도 안 바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주세요. 특히 색소 침착이 심한 광대, 이마, 콧등 등은 의식적으로 한 번 더 발라주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 열감 관리인데요. 색소 침착에는 열에도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혈관이 확장이 되고 염증 반응이 활발해지고 그 과정에서 멜라닌 세포들도 더 자극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여름에 햇빛에 오래 있다 보면 기미, 잡티가 훨씬 더 진해져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점심이나 오후에 피부 열을 살짝 내려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차가운 물을 적신 수건을 얼굴에 1분 정도 대줬다가 떼거나 쿨링감 있는 미스트를 멀리서 가볍게 뿌려주는 정도만 해줘도 피부가 받는 스트레스를 좀 줄여줄 수 있어요. 자, 점심과 오후에는 사실 우리가 할 일이 많으니까 케어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저녁 루틴에서 본격적으로 피부 관리를 해봅시다. 자, 저녁 루틴. 이제 하루의 마지막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은 피부를 깨끗하게 비우고 영양과 유효 성분으로 채워 넣는 시간이에요. 색소 침착을 실제로 눈에 띄게 옅어지게 만드는 핵심 단계들도 대부분 저녁에 들어있습니다. 자, 1단계로 더블 클렌징.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저녁에는 더블 클렌징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아침부터 바른 선크림, 메이크업, 하루 종일 쌓인 피지와 미세먼지까지 한꺼번에 다 제거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만약 이게 제대로 지워지지 않으면 모공이 막히고 피부는 그걸 이물질로 생각하고 다시 염증 반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염증이 또 여드름을 만들고 그 여드름이 또 색소 침착으로 이어지고요. 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는 오일 또는 밤 타입 클렌저로 1차 세안을 한 뒤 훈훈한 워터 클렌저로 2차 세안을 해주는 걸 추천드려요. 1차 클렌징에서는 메이크업과 자외선 차단제, 유분성 노폐물들을 집중적으로 녹여서 없애고 2차에서 남은 잔여물하고 땀, 먼지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거죠. 사용법은 손이 마른 상태예요.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밀크를 덜고 얼굴 전체에 1분에서 2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질러주세요. 색소 침착이 있는 부위라고 해서 더 세게 문지르면 안 돼요. 그냥 제품이 알아서 녹여준다고 생각하시고 손의 압력은 최대한 약하게 유지해주세요. 그 다음 미온수예요.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니고 미온수를 조금 묻혀서 오일이 하얗게 변할 때까지 유화시킨 다음에 충분히 헹궈내고 2차 클렌저인 약산성 클렌저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너, 에센스로 수분 진정을 1차적으로 보충해주는 거예요. 저녁 세안 후에도 바로 수분 공급이 진짜 중요해요. 특히 저녁에는 낮보다 온도차가 크고 에어컨이나 히터 같은 환경들 때문에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보다 텍스처가 살짝 더 진한 에센스 토너나 진정 세럼들을 사용해주는 것도 좋고요. 색소 침착이 심한 피부라면 센텔라 아시카티카, 우리가 흔히 병풀이라고도 부르는 거, 그거하고 마데카소사이드, 알로에, 판테놀 같은 진정 성분이 들어간 제품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색소 침착은 염증과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를 진정시키고 염증을 줄여주는 것 자체가 색소 침착이 더 진행되는 걸 막는데 큰 역할을 해요. 사용법은 아침과 비슷하지만 저녁에는 2번에서 3번 정도로 레이어링해서 천천히 피부에 흡수시켜주는 방식도 좋습니다. 3단계는 집중 미백 기능성 성분이에요. 왜냐면 저녁은 집중 미백 성분을 쓰기 좋은 시간대인데 자외선 노출이 줄어들고 피부가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이 쓰이는 성분들이 아르부틴, 비타민C, 코직산, 리코리스 같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 아르부틴은 멜라닌 생성 과정에서 중요한 효소를 억제해서 새로운 색소가 만들어지는 걸 줄여줍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아침에 이어서 저녁에도 쓸 수 있는데 피부 자극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아침에는 비타민C, 저녁에는 아르부틴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 경험상 아르부틴이 들어간 에센스를 꾸준히 사용했을 때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여드름 자국이 경계가 조금 더 흐릿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2달 정도 썼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피부톤 좀 좋아졌다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용법은 에센스나 세럼 타입이라면 손에 덜어서 얼굴 전체에 펴바르고 특히 색소 침착이 모여있는 부위에는 항상 똑같이 살짝만 더 얹어서 2번 레이어링 해주세요. 근데 여러 미백 성분을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처음에는 한 가지 위주로 시작해서 피부가 적응하면 서서히 레이어링 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4단계인데 이제 저녁 루틴에서도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다시 등장해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겠죠.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럼, 이제 수분크림 얘기를 할 건데 아침에는 스킨케어를 좀 가볍게 했다면 저녁에는 조금 더 리치한 크림 제형으로 마무리해주는
유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밤 사이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고 장벽을 복구해주기 때문이죠. 장벽이 튼튼해질수록 피부가 외부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고 결국 색소 침착도 더 이상 심해지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각질 케어예요. 각질 케어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맞게 하는 게 중요해요. 색소 침착 관리에서 각질 케어는 정말 양날의 검인데 너무 자주, 너무 강하게 하면 장벽이 손상되고 색소 침착이 악화될 수 있고 반대로 적절하게 관리를 해주면 죽은 세포층을 조금씩 벗겨내면서 새로운 더 밝은 피부가 올라오게 도와줍니다. 아하는 주로 표면 각질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고 바하는 모공 속 깊은 곳, 기름이 많은 부위까지 침투해서 노폐물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요. 여드름 후 색소 침착에 관심이 많다면 바하를 활용해서 모공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게 좋고 피부가 건조하고 얇은 편이라면 저농도 아하 토너나 세럼으로 간격을 넉넉하게 두고 사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6단계는 레티노이드 또는 비타민 E 크림이에요. 이건 선택 단계이긴 한데 색소 침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피부 퀄리티까지 끌어올리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바로 레티노이드하고 비타민 E인데 레티노이드는 비타민 A 유도체로 피부세포의 턴오버를 촉진해서 묵은 각질층을 조금 더 빠르게 벗겨내고 새로운 피부가 올라오게 도와줍니다. 이 과정에서 표피층에 자리 잡고 있던 색소들도 함께 탈락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다만 레티노이드는 초반 적응기가 필요하고 자극감, 건조감, 일시적인 트러블 등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감 피부는 특히 더 천천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자외선과 생활자극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지질막을 안정화시켜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색소 침착 때문에 피부가 전반적으로 푸석하고 탄력이 떨어진 느낌이 든다면 저녁 마지막 단계에서 비타민 E 크림을 얇게 레이어링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용법은 레티노이드를 쓸 경우 처음 2주 정도는 일주일에 1에서 2회 정도만 사용하고 피부가 크게 문제없이 적응하면 주에 2, 3회 정도로 천천히 늘려주세요. 항상 저녁에만 사용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반드시 충분한 자외선 차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비타민 E 크림은 나이아신아마이드 크림 위에 얇게 덮어주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드름 외에 다른 색소 침착들도 궁금하시죠? 기미, 주근깨 같은 다른 색소 침착들도 알려드릴게요. 주근깨는 대부분 유전적인 영향이 크고 자외선에 노출될수록 더 진해지고 넓어지는 패턴을 보여요. 그래서 주근깨 관리에서는 강력한 미백 성분을 무리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자외선 차단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피부 전반의 톤을 균일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기미는 호르몬과 자외선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기미는 특히 열자극과 자외선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극적인 각질 제거, 고농도 레티노이드, 태닝, 사우나 같은 걸 피하면서 진정, 보습, 자외선 차단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기미는 피부과 시술을 병행했을 때 효과가 더 좋은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집에서 루틴을 잘 지키면서 피부과 상담을 통해서 이제 레이저나 IPL 같은 옵션들을 추가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얘기해드린 루틴 싹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침에는 순한 클렌징으로 피부를 부드럽게 깨우고 수분, 진정 토너 에센스로 장벽을 보호하고 비타민C 세럼으로 멜라닌 생성을 초반부터 억제하고 나이아신아마이드로 멜라닌 이동을 막고 장벽을 강화해서 선크림으로 자외선이라는 가장 큰 적을 차단한다. 점심, 오후에는 선크림을 한 번 더 보충해주고 가능하면 피부 열을 살짝 내려줘서 염증과 색소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게 관리한다. 저녁에는 더블 클렌징으로 노폐물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토너, 에센스로 수분과 진정을 충분히 채워주고 아르부틴, 비타민C 등 미백 성분으로 새로 생길 색소를 줄이고 기존 색소를 서서히 옅게 만들고 나이아신아마이드 크림으로 장벽을 재건하고 주 1에서 3회 정도 아하나 바하로 각질을 조절하고 필요에 따라서 레티노이드, 비타민 E로 재생과 항산화까지 챙겨준다. 그리고 여기에 주말에 시트 마스크나 수딩 마스크로 피부를 집중 진정시키고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수분 섭취까지 더해주면 피부는 진짜 거짓말 안 합니다. 제 경험상 이런 루틴을 최소 4주 이상 꾸준히 지킨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뭔가 달라졌다 라는 말을 하실 거예요. 특히 8주에서 12주 정도 지나면 전과 후의 사진을 비교했을 때 여드름 자국, 잡티의 농도에서 분명한 차이가 보일 거예요. 색소 침착 때문에 거울 볼 때마다 기분 다운되셨던 분들, 아, 이제는 내 피부가 스스로를 지키느라 만든 흔적이구나 라고 조금은 다르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오늘 알려드린 루틴으로 그 흔적을 천천히 부드럽게 지워나가 보세요. 분명히 몇 주 굉장히 좋아지고 시작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번 영상을 마치고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더 좋은 스킨케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